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자바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이란 무엇이냐? 일단 사실은 자바라는 말은 붙진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검색하실 수가 있냐면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 이렇게 책들이 나오죠. 이 책이 이제 사실은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되어 있고, 음, 저자가 에릭 감마, 그다음에 리처드 헬름, 랄프 존슨, 존 블리시디스라는 분이 쓴 책이네요. 이 책의 내용이 디자인 패턴입니다. 굉장히 명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렇게 종속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이 있는데 23가지 패턴이 있다. 라고 이제 그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패턴에 있는 내용을 이 책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자들이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힘들어요. 예제도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제 코드도 작성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UML이라고 불리는 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GOF의 디자인 패턴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는 자바 언어로 이 패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실제로는 GOF의 디자인 패턴을 자바 언어로 설명하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GOF의 디자인 패턴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이 생성 패턴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클래스를 만들게 될 텐데 이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는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는 말 그대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등의 구조를 표현하는 거고요. 행위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어떤 형태로 메소드가 호출하는 게 좋으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좋으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행위와 관련된 패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디자인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성 패턴에는 싱글톤, 팩토리, 추상 팩토리, 빌더, 프로토타입 등이 있고요. 구조 패턴에는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프락시 패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행위 패턴에는 옵저버, 스트레터지, 스테이트, 체인 오브 레스폰시빌리티라고 해서 책임 연쇄 패턴, 커맨드 패턴, 인터프리터, 이터레이터, 메멘토, 템플릿 메소드, 비지터 패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패턴들을 하나씩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처음 배울 패턴이 무엇이냐면 팩토리 패턴입니다. 이 팩토리 패턴은 팩토리가 무슨 뜻입니까? 공장이란 뜻이잖아요.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듯이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해서 팩토리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팩토리 패턴은 객체 생성을 처리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고요. 이 객체 생성을 하위 클래스로 의임해서 사용할 객체를 결정하는 패턴입니다. 이 팩토리 패턴에는 크게 어떤 패턴이 있냐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추상 팩토리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공장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공장이 떠오르냐면 자동차 공장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뭘 만드나요? 네,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것은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제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시면 자동차는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동차가 왜 추상 클래스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좀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뭐 그다음에 버스, 스포츠카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버스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보통 그리는 형태가 비슷할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그릴 테고 트럭을 그려라라고 해도 비슷하게 그리겠죠? 그다음에 소방차를 그려라라고 해도 비슷하게 그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자동차를 그리세요라고 하면 자동차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방금 전에 말했던 소방차, 그 다음에 뭐 트럭,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그려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다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는데 여러 다양한 거를 그린다라고 하면 그 녀석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부르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와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음식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짜장면, 어떤 분들은 뭐 만두, 어떤 분들은 김치찌개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고 싶은 거 김치찌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김치찌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란 단어, 음식물이란 단어, 혹은 가구 같은 단어, 이런 단어들은 자바 세상에서는 추상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보면 이 팩토리 메소드라는 건 현실 세계로 말하면 진짜 공장 같은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었는데 자동차 공장에서는 뭐 현대 소나타, 뭐 그랜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뭐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서는 테슬라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자동차 공장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화시켜서 보통 말을 하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제가 소나타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나타를 만드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저 자동차 공장에선 자동차를 만들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 제가 글로 써본다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글씨 폰트 좀 크게 좀 바꿀게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는 스포츠 아니 어, 실제로는 소나타 공장에서 소나타를 만듭니다. 실제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소나타 공장을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만듭니다. 이렇게. 혹은 가솔린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으로 동작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솔린 자동차 공장에서는 가솔린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죠. 자, 가솔린 자동차 공장을 바라보면서 자동차 공장이라고 표현해도 맞고, 그다음에 가솔린 자동차를 만드는
네, 이걸 자동차로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여기도 를 만드는이라고 쓸게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렇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저거 가리키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즉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을 코드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ew gasoline car factory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솔린 카 팩토리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앞에서 뭐라고 참조하고 있냐면 카 팩토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가솔린 카 팩토리인데 그것을 참조하는 타입은 카 팩토리죠. 자동차 공장이란 뜻이죠. 즉 가솔린 카 팩토리를 자동차 공장으로 참조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솔린 카 팩토리의 부모는 카 팩토리가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가솔린 카 팩토리로부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크레이트 카 팩토리가 자동차 공장이니까 당연히 무슨 기능을 갖고 있겠어요? 자동차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솔린 카 팩토리에서 크레이트 카 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동차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할 거냐면 가솔린 카 팩토리니까 당연히 가솔린 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가솔린 카가 아니라 그냥 카죠. 가솔린 카든 전기 자동차든 다 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솔린 카점 스타트 엔진이라고 해주게 되면 가솔린 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솔린 카 갖고 있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밑에 부분은 뭐냐? 카 팩토리 일렉트릭 카 팩토리는 뉴 일렉트릭 카 팩토리라고 돼 있죠. 자, 위에 있는 코드와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코드와 다른 점은 카 팩토리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인스턴스가 일렉트릭 카 팩토리죠.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코드가 실행했을 때 컴파일하고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렉트릭 카 팩토리나 가솔린 카 팩토리가 모두 카 팩토리를 구현하거나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렉트릭 카 팩토리 점 크레이트 카라고 해주게 되면 공장은 실제로 전기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그럼 전기 자동차 공장에서 크레이트 카 해주게 되면 역시 전기 자동차가 나오겠지만 그 전기 자동차 역시 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 일렉트릭 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일렉트릭 카 점 스타트 엔진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카가 무슨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 엔진이죠. 똑같은 스타트 엔진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 안에서 어떤 문자열이 출력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놨는데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실행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가솔린 카.점 스타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과 일반 바퀴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요. 이 일렉트릭 카 스타트 엔진 하게 되면 전기 엔진과 겨울 바퀴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메소드로 출했어요. 타입도 카예요. 그런데 실행을 한 걸 보면은 어때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될까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책이나 소스나 이런 걸 보실 때는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부터 보셔야 돼요.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클래스들이나 인터페이스들은 주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극 무대로 보면 주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극 무대에서 나오는 주연이 실제로 잘 활동하기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것만 딱 보면은 아, 공장으로부터 자동차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카 식시는 뉴, 뭐 가솔린 카,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뉴로 만든 게 아니라 공장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실제로 UML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이 메인이라는 클래스에 메인 메소드가 있었죠. 이 메인 메소드에서 등장한 것들이 누가 있냐면 메인 메소드에서 등장한 것은 카 인터페이스네요. 카 인터페이스랑 카 팩토리, 그 다음에 일렉트릭 카 팩토리, 그 다음에 가솔린 카 팩토리. 이렇게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는 이런 녀석들이 사용됐었습니다. 메소드 안에서 사용되는 것은 사용이 되면 이 클래스는 이 클래스에 의존한다라고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메소드에서 카와 카 팩토리가 사용됐었죠. 이거를 우리는 의존한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시면 메인 메소드 안에서 누가 사용됐습니까? 카 팩토리, 가솔린 카 팩토리, 일렉트릭 카 팩토리. 이렇게 사용된 것들 있죠. 이렇게 사용된 것들 메소드 안에서 선언됐어요. 메소드 안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다 의존 관계예요. 의존 관계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여러분들 컴파일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카 팩토리에다 이렇게 점선을 그려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도 점선을 그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의존 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여기로 의존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인이 이 부모잖아요. 이 부모를 의존하고 있으면 이 자식들, 삼각형의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건 자식이란 뜻이거든요. 이 자식들도 자동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자식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의존 관계는 너무 자주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걸어놨는데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메인 클래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밑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 카라는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일렉트릭 카, 가솔린 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얘네들은 사용자한테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실 때 보면은 자, 내가 만든 클래스들을 누군가한테 이용하게 해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용하게끔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 내가 만든 클래스를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어렵게 만들 테니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넌 쉽게 사용해.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발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나는 쉽게 만들게. 넌 어렵게 사용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머라면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자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해요. 나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넌 쉽게 사용해. 이런 뜻입니다. 즉 사용자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렉트릭 카도 있고 가솔린 카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는 거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즉 나는 카 팩토리인데 이 카 팩토리는 일렉트릭 카 팩토리가 있고 가솔린 카 팩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렉트릭 카 팩토리나 가솔린 카 팩토리를 통해서 크레이트 카를 해주게 되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차는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실제로는 누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 일렉트리카나 가솔린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있는지를 몰라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자동차 공장에선 자동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 그 자동차 본네트라고 하죠. 본네트 열면 엔진도 있고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있는데 아마 자동차 구입하고 나서 자기 손으로 직접 본네트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자동차 안에 본네트가 무엇인지 이 자동차 안에 어떤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잘 몰라도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객체 실제 자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객체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팩토리 패턴이라는 게 제공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실 때에는 패턴을 이용해 클래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적용된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패턴에 적용된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여기서 뭐냐면 메인 클래스예요. 이 메인 클래스에서 나오는 코드들, 클래스들 뭐라고 했습니까? 요 메인, 카 팩토리, 일렉트릭 카 팩토리, 가솔린 카 팩토리, 그냥 카 인터페이스, 얘네들은 패턴에 적용된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의 소스 코드인 거고요. 패턴을 이용해 클래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 이 녀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것들도 다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현실에서도 내가 소나타를 샀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소나타를 샀다 이렇게 끝나보지만 소나타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나타를 만드는 공장 안에서는 엔진도 만들고 자동차 휠도 만들고 바퀴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그것들을 조립해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조립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를 딱 제공해서 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팩토리 패턴을 쓰는 이유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인스턴스는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마치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어떤 인스턴스는 만드는 과정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그 만들어지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숨기는 거예요. 숨겨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사용자는 공장이랑, 그죠? 내가 사용할 실제 제품의 인터페이스만 알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면허를 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 면허를 딴다는 것은 자동차를 다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카 팩토리가 카 인터페이스를 리턴해줬죠? 그러면 카 인터페이스를 리턴했다는 것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이 클래스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들은 누가 생성해 주느냐? 요 일렉트릭 카 팩토리가 내부적으로 누굴 생성해 주냐면 내부적으로 일렉트릭 카를 내부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가솔린 카 팩토리는 내부적으로 누굴 생성하냐면 실제로는 가솔린 카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트 카가 요 인스턴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카라고 써 있는 걸 리턴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메인에서는 카가 리턴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인스턴스는 이 가솔린 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가솔린 카와 일렉트릭 카는 여기 이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빼기로 표시된 게 뭐냐면 가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릭 카나 가솔린 카나 뭘 가지냐면 엔진과 휠을 갖고 있어요. 얘도 엔진과 휠 갖고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관계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관계로 실선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일렉트릭 카도 엔진을 갖고 있고 휠을 갖고 있어요. 바퀴 휠이죠. 가솔린 카도 엔진과 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엔진도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일렉트릭 엔진,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고요. 휠은 이 레귤러 휠, 일반 휠, 윈터 휠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일렉트릭 카를 생성할 때 얘는 전기 자동차니까 당연히 엔진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전기 엔진을 넣어줄 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렉트릭 카가 겨울에 만들어졌다면 윈터 휠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즉,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엔진을 넣을 것이냐, 어떤 휠을 넣을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게 어디냐면 이 팩토리인 거예요. 이 팩토리에서는 일렉트릭 카를 만들 때 알맞은 엔진이나 휠을 넣어서 생성해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가솔린 카는 마찬가지로 가솔린 카는 엔진 중에서 무슨 엔진을 가질 거냐면 가솔린 엔진을 가질 테고요. 그 다음에 이 가솔린 카는 이 휠은 레귤러 휠이나 윈터 휠 중에서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어디서 조립한다는 거죠? 가솔린 카 팩토리에서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해서 리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라는 인터페이스부터 보면은 카라는 인터페이스는 스타트 엔진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갖고 있고요. 이 카를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게 아까 다이어그램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일렉트릭 카랑 가솔린 카가 있었죠. 그래서 일렉트릭 카를 보면은 엔진과 휠을 갖고 있죠. 엔진과 휠을 갖고 있고 생성자를 보니까 엔진과 휠을 받아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생성자라는 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걸 가지고 태어나 라고선 넣어주는 게 생성자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카도 처음에 엔진이랑 휠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생성자에다가 컴마해서 더 많은 부품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엔진과 휠은 아까 보니까 인터페이스였어요. 즉 얘는 인터페이스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엔진을 구현하고 있는 실제 클래스가 뭐였습니까? 아까 보니까 일렉트릭 엔진이랑 가솔린 엔진이었죠. 여기에는 일렉트릭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휠은 인터페이스니까 이걸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레귤러 휠이나 윈터 휠이 요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카는 스타트 엔진이라는 거를 구현하고 있는데 엔진이 갖고 있는 요 인터페이스의 get 엔진 타입과 휠 인터페이스의 get 휠 타입을 호출해줬죠. 그러면 실제 이 메소드는 누구께 호출되는 거냐면 이 엔진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 인스턴스의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고 이 휠은 이 휠에 구현하고 있는 메소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렉트릭 카를 봤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카도 보면은 가솔린 카도 똑같아요. 가솔린 카도 카를 구현해주고 있고 엔진과 휠이 들어오고 있고요. 얘도 더 많은 부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엔진 타입과 휠의 휠 타입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품들을 한번 볼까요? 엔진을 한번 보면은 자, 엔진을 보면은 get engine type이란 메소드만 갖고 있고요. 휠을 보면은 get wheel type이란 메소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electric 엔진은 get 전기 엔진이란 값을 리턴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란 값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럼 휠을 볼까요? 이번에 휠을 보면은 휠은 역시 get wheel type이란 메소드를 갖고 있고 레귤러 휠은 일반 바퀴를 리턴해 주도록 구현했고요. 윈터 휠은 겨울 바퀴라는 값을 구현해서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를 한번 볼게요. 카 팩토리를 보면은 카라는 인터페이스를 리턴해 주고 있죠. 근데 카라는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크리에이트 카에서는 카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리턴돼야 될 거예요. 즉 카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누구냐면 일렉트릭 카랑 가솔린 카죠. 두 중에 하나를 이 안에서 만들어서 리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일렉트릭 카 팩토리를 보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엔진은 뉴 일렉트릭 엔진이라서 엔진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휠은 뉴 윈터 휠이죠.
그러니까 겨울 바퀴를 만들어서 이 일렉트리카의 생성자에다 넣어줬습니다. 즉 일렉트리카는 엔진, 전기 엔진을 가지면서 윈터 휠, 겨울 바퀴를 갖도록 만들어서 실제 인스턴트를 리턴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솔린카 팩토리는 개솔린 엔진을 만들어서 이 엔진에다 할당해주고 넣어주고 있고요. 레귤러 휠을 만들어서 할당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즉 개솔린카 팩토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가솔린 엔진과 일반 바퀴를 갖고 있는 자동차가 리턴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메인에서 자 보세요. 카 팩토리, 개솔린 카 팩토리는 뉴 개솔린 카 팩토리라고 했고, 이 카 팩토리가 갖고 있는 크레이트 카 메소드 호출하게 되면 이 크레이트 카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건 얘잖아요. 얘가 안에서 가솔린 엔진이랑 일반 바퀴를 갖고 있는 자동차 개솔린 카를 리턴해줬죠. 그 개솔린 카에 스타트 엔진 메소드가 호출되니까 이렇게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일렉트리카 팩토리를 통해서 크레이트 카 해주게 되면 전기 자동차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전기 엔진과 그 다음에 겨울 바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엔진을 해주게 되면은 전기 엔진과 겨울 바퀴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고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사용자한테 공장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인스턴스의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받아가지고 그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살펴봤고요.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객체 생성 로직이 더 복잡해지거나 여러 객체 타입이 확장되는 경우에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의 장점은 뭐냐? 객체 생성과 사용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코드의 유연성이 증가됩니다. 팩토리 클래스를 교체함으로써 객체의 타입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까 이 코드를 보면 이게 보세요. 이 부분이 뭐로 바뀌면, 이 부분이 공장만 이렇게 따르게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코드, 이만큼 나머지 코드는 바꾸지 않아도 실행해보면 나는 전기 자동차 공장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출력되죠. 공장만 바꿔주면 나머지 코드는 하나도 안 바꿔도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버스 자동차 공장이라고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동작하는 거죠. 대신에 버스 자동차가 동작하는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되겠죠. 네, 확장성이 좋습니다. 새로운 객체 타입을 추가할 때 기존 코드 수정하지 않고 팩토리 클래스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방금 우리가 봤던 예제에서는 개솔린카 팩토리랑 엘렉트리카 팩토리를 따로따로 구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새로운 뭐 버스 팩토리를 만들면 되겠죠?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한다면, 새롭게 여러분들이 팩토리를 만든다면 요걸 상속받아서 버스 팩토리 하나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럼 버스 팩토리는 당연히 무슨 메소드를 가질 거냐면 크레이트 카를 만들게 되겠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버스 팩토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카 팩토리를 구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해주고, 당연히 얘는 무슨 메소드를 갖겠어요? 구현했으니까 크레이트 카 메소드를 구현해주게 되겠죠. 그럼 버스 팩토리에서는 누구를 생성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 팩토리는 버스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버스라는 걸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버스는 누굴 가지는 거예요? 누굴 구현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를 구현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이렇게 구현해 주게 될 겁니다. 자, 잠시만요. 다시 자동차를 이렇게 구현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구현해 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스타트 엔진이란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버스도 엔진이나 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도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는 이렇게 휠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버스는 전기 자동차 엔진을 전기 엔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버스를 여기서 생성할 때 버스에다가 요 일렉트릭 엔진을 넣어주면 될 거고요. 레귤러 휠을 넣어주고 싶으면 이 레귤러 휠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만약에 버스만의 전용 바퀴가 필요하다고 하면 휠을 구현하고 있는 버스 전용 바퀴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자동차를 구현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바의 JDBC에 보면은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불리는 객체가 있어요. 이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 connection이라는 걸 통해서 커넥션을 얻게 되는데 이때도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사용됩니다. 제가 아마 이 드라이버 매니저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습에서 그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매니저 get 커넥션 해주게 되면 커넥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커넥션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매니저 get 커넥션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아마 다음에 제가 따로 과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보면은 빈 팩토리, XML 빈 팩토리 이런 객체들이 있어요. 이런 객체들도 내부적으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이용해서 객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디자인 패턴이나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배운 거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혹은 뭐 추상 팩토리 패턴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뒷부분에서 말을 버벅거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